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에 이벤트 관련 설명과 카드별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곁에는 항상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작용하는 운을 우리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오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해하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벤트를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는 주제로 과연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네, 카드에서는 이렇게 1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원래 인기가 이렇게 많은 분인가요? 어떻게 10명이나 되시죠? 그럼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 여기를 보시면 그림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우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가면을 쓰고 손등에 키스를 하듯이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다면 당연히 내가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이측 난간에서 보고 있듯이 나는 누군가를 선택하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고 또 좀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지금 당신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칼이 부러져 있듯이 분명히 내가 고백해봐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 사람은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직은 고백할 자신감보다는 안 될 거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당신과 매우 그런 깊은 관계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네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보다는 좀 음흉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볼 때 외모나 스타일에서 많은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당신을 데리고 둘만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보면 정말 1번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아, 여기 보시면 카드에는 2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열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안아주는 남성이 보이죠. 그러면 뭐 출퇴근 시간이나 전철이나 버스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주 가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고 좀처럼 이렇게 고백할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공공장소에서 말 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람은 몇 번 고백을 생각했다가 마음을 접었다가 그렇게 했었나 봐요. 이렇게 꽃을 준비했다가 강물에 버리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뭔가 연결고리를 찾느라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은 자신이 고백을 해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기 보면 신사가 멋지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지만 당신은 이렇게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신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고 마음속으로만 사모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쵸? 앞으로의 그런 상황 전개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바로 카드는 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적지 않은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이렇게 공공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자주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이렇게 공공장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곳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 대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가면을 쓰고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그런 사람이거나 뭐 남사친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동창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 이렇게 핀 조명이 밑에서 화려하게 서 있듯이 당신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람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손을 잡고 있듯이 항상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듯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매우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된 동전처럼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마음에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술사처럼 당신을 사로잡고 싶나 봐요. 정말 마술을 부려서라도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3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럼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바로 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그런 숫자가 나왔네요. 그럼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 카드를 보면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뭔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업체의 사람일 수도 있고 거래처나 아니면 다른 건물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대결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나 봐요. 아니면 상처를 주었거나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마음에 아직 두고 있나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하나 봐요. 그냥 당신을 만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고백을 하지는 않을 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서 보았듯이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당신을 마음에 두고는 있지만 그 자체로 그냥 마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당신을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공장소이고 뭔가 이 고양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주변에 시선이 많아서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기에는 뭔가 구실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나와 인연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역에서 만나는 연인을 보면 언젠가 시기가 되면 나와 인연이 될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과 이렇게 즐겁게 놀고 싶은 상상을 하나 봐요.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당신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커피빙수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빙수님의 질문은 재회운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우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피빙수님의 자리는 여긴데요. 물의 성향으로 태어나셨고요. 사주에서는 넓은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바다는 좀 대범하고 또 생활력과 사회성을 갖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뭐 창안력이나 매사에 어떤 시작하기를 좋아하고 또 비판 의식도 강하고 허점을 잘 짚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좀 마무리가 약하고 참을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요.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부부의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경쟁자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고요. 부부 자리여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이라는 그 틀 안에서 생활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재물을 상징하는 두 장의 카드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위아래로 같이 있는 것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크게 힘이 있음은 일생에 큰 재물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어떤 그 통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법관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직업이고 또 남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이 매우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카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자들의 카드, 이 여자들의 카드가 있는 것이 위아래로 또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되도록 감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또한 힘이 약하지 않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힘이 서로 싸움이 나거나 서로 방해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올 남자나 직업적인 그런 운들이 이 여자들이 빼앗아가는 형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면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적인 것과 진로 그리고 남자와의 인연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년에 보면 중년에 트이는 구조로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중간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고 마무리가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대운은 내년까지 2021년에 대운이 바뀌세요. 그런데 나에게는 좋은 대운이며 의욕이나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갑자기 이어받거나 동업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는 운이니 내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정상 뭐 내놓은 가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잘 되거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좀 손쉽게 취할 수는 있으나 만약 결혼을 한다면 40대 중반 정도의 결혼 생활이 크게 흔들리는 일도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난히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항상 문제는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너를 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것은 조심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좀 불편하게 안 좋게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좀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냥 본 것이고요. 이제 질문에 대한 재회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상대분 그 남자분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보았는데요. 좀 겉으로는 많이 부딪히는 궁합이어서 염려가 되고요. 그 남자분은 사주상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의지하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알려주신 그 생년월일로 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성향으로 봐선 이후에도 연락은 또 오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남자분의 운로를 보면 한 40대 초반 이후로 운로가 좋지만 좀 굴곡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남자분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사주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심성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재회와 결혼까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커피 빙수님의 운로에 집중한다면 흐름상 21년에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있으리라 보고요. 지금은 그렇게 대운이
바뀌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커피 빙수님이 어떻게 움직이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운이 이제 좋게 바뀌는 동시에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낫지, 내가 막 이리저리 움직여서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